요 연부 연납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지금 1.8%밖에 안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분납 또는 뭐 연부 연납 뭐 이렇게들 말합니다. 보통 그 금전을 납부를 해야 되고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만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번에 이 고객분은 사실 제가 금융회사에서 이제 관리하던 고객이신데 요번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좀 거액을 좀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그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와 돌아가신 분이야 뭐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자제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상속 받으시는 분이 이제 네 분이세요. 네 분인데 한 분당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돈을 갖다 10억 정도 상속세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부동산을 지금 상속을 다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의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뭐 지금 유튜브에서 뭐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그 개인 고객 비밀 보장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부동산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을 하고 그냥 지금 덩치가 크기 때문에 팔게 되면 좀 손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럴 걸 갖다가 좀 전략을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상속세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대출도 좀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대출 내놓으면서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금리 이런 것도 다 제가 체크를 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연부 연납이란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갖다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상속이 되기 전에 뭐 상속이나 증여세에 대한 어떤 그 재산 전략을 갖다가 좀 짜야 되거든요.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짜야 되는데 당장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분납하고 연부연납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일시에 납부를 하게 되면 뭐 좀 가중하게 이제 세금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 좀 분산시켜 가지고 또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 갖고 또 납세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이제 분할해서 이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해 경우 분할 납부하는 것을 갖다가 분납이라 하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좀 나눠내는 것을 연무연납이라고 합니다. 자, 분납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1,000만 원이 초과할 때는 신고 납부 기간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갖다가 이해로 분할 납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납부할 세액이 이제 2천만 원 이하일 경우하고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이렇게 또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800만 원이 세금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갖다가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800만 원을 나중에 2개월 이내에 이렇게 납부를 하시는 거고요.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갖다가 낸다 그러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니까 한 2,500만 원이겠죠. 2,500만 원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2,500만 원을 2개월 이내에 다시 분할 납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 분납하는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세무서에 이제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속세가 만약에 2억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상속세를 갖다가 1억 원, 1억 원 이렇게 하면 2개월 동안 운용할 수 있다는 참 장점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돈을 자금을 활용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부연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에 다 해당이 되는데 세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나누어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요. 여기는 이제 요건 자체가 좀 있습니다. 일단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신청 기한 내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서 제출해가지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납세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신청한 세액에 해당되는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만약에 납세 보증보험 정건으로 만약에 이 납세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세무서장한테 따로 허가를 안 받아도 허가 받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납세 담보를 낼 때 뭐 예를 들어서는 금전이라든지 또는 유가증권이라든지 보증보험 정건, 납세 보증서, 또 부동산, 또 선박 뭐 이런 것도 이제 담보로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 연부연납 기간을 한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여세라든지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이거든요. 5년입니다. 허가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해갖고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주는 거고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갖다가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50% 미만인 경우와 50% 이상 이렇게 나뉘는데 50% 미만인 경우는 이제 허가일로부터 10년 또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해져 있고 50% 이상 같은 경우에는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에 해당되는 일반 자산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를 받아서 연부연납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일어나는 그 가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각 회차별로 해갖고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산해서 연부연납 그 가산금이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지금 현재 1.8%거든요. 1.8%가 되는데 요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입니다. 요거는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지금 또 개정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이자율을 적용했었는데 지금 2020년도 2월 11일 이후부터 납부부터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만약에 계속해서 연부연납을 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바뀐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납부기한 전전월 말까지 만약에 신청을 갖다가 하면 지금 현재 어떤 납부 이자율부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는데요. 한번 그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속세 그 납부 그 연부연납 시뮬레이션인데 제가 항상 요거는 수치를 다 지어놔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상속세를 갖다가 만약에 6억 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봤을 때 5회로 해갖고 5년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산금 이율이 1.8%입니다. 1.8%를 갖다가 냈을 때 만약에 지금 6억 원을 내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1억씩 6번을 내는 거죠. 그리고 신고할 때 1억을 냅니다. 신고할 때 1억을 내고 만약에 내년에 6월 30일 날 만약에 1억을 내게 되면 이 가산금이 900만 원을 붙습니다. 이 900만 원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1억을 냈기 때문에 이제 5억에 대해서 6억에서 1억을 뺐기 때문에 5억에 대해서 이제 가상 이자를 갖다가 계산해서 9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2회차 같은 경우에는 2억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에 대해서 이제 1.8%로 가산해서 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3회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을 냈으니까 3억을 뺀 차감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1.8%를 적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면 5회를 낼 때는 이제 6억을 냈으니까 1억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6억에 대해서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산금을 냅니다. 그런데
저는 요 연부 연납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지금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5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부동산 투자만 잘해도 5년 정도 투자를 해갖고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는 5년 정도 묵고 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면 사실 더블 이상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부 연납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억을 갖다가 한 방에 다 내는 것보다는 물론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분할 납부를 함으로써 그 돈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100분 낫다 이렇게 보면 이상으로 그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그 분납 그리고 연부 연납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모든 투자는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는 것까지 이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알면 이기는 거고 모르면 지는 겁니다. 아는 게 힘이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